가자미근은 이제 여기 경골하고 비골이 있는데 뒷면에서부터 이렇게 아킬레스건으로 향해서 붙어 있잖아요. 아 참고로 이제 발 뒤꿈치 아프다고 할 때 여기 뒤쪽이 아프다고 하면 가자미근이고 바닥 쪽이 하면 이제 족저근막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족저근막염은 후경골신경 포착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후경골신경이 바닥만인 게 아니라 잠깐 약간 뒤쪽까지 감각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뒤꿈치 아프다고 할 때는 가자미근이랑 비복근 쪽도 생각하겠지만 요거 후경골근 문제도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말한 김에 하나 더 내과가 아프다고 하면 이제 근육 이제 TTP, 뭐 NEP한 TTP 그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혈종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주사기로 빼줬더니 나았었다. 근데 이게 통사하다 보면 이게 너무 쉽고 간편해가지고 그냥 팔꿈치 안쪽 하면 소흉근 이게 탁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잘 관찰줘야 됩니다. 근육으로 인한 기능성 통증이 되는 거지 이거 이렇게 조직 변화 그런 건 안 됩니다. 자, 뭐 이게 가자미근하고 비복근은 뒤로 젖히면 여기 당기잖아요. 이제 근데 정상 같은 경우는 발이 이제 각이 90도가 자연스럽게 가야 되네. 우리 친구는 자연스럽게 가는데 까치발이신 분들은 안 넘어가는 분이 있어요. 발 요러시고 다니면 이제 종아리 근육 긴장된 분. 그런 분들은 이제 스트레칭 시키려고 하면은 종아리가 당기든지 뒤꿈치가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든지 아니면 아킬레스건 부착부가 파열되려고 하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쥐나는 거나 종아리 알배긴 거나 아킬레스 건 파열이나 여기 부착부 통증은 같은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90도까지 가는가 확인해 가지고 이상 있으면은 이제 표에다가 이쪽은 저항이 있다, 이쪽은 정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책 보면. 근데 이제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은 걔네들이 힘 안 주고 있으면 못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자세 유지근 위주로 이렇게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자세 유지근은 당연히 긴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당연히 강하겠죠. 맨날 힘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자미근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비복근은 분리해서 이제 평가를 하려면 비복근은 여기 무릎 관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비복근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느슨하게 하면 안 되겠죠. 비복근은 팽팽하게 무릎을 편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비복근 문제로 이게 발이 까치발이 된 건지 가자미근이 평가가 된지 정확하게 알려면 무릎을 살짝 구부려 가지고 비복근을 이제 느슨하게 해버리면 가자미근만 순수하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아 비복근이 더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이제 근육을 분리를 하면 좋은 거는 더 정확하게 MAT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베개 여기. 근데 환자한테 이렇게 다리 이렇게 벌려고 하면 이제 좀 까부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베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느슨해지잖아요. 그리고 평가하면 돼요.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정경골근은 거기 평가에는 없는데 이제 촉진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좀만 위로 올라가 보세요. 정경골근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약간 안쪽으로 스트레칭하고 당기냐? 그러면 이렇게 정경골근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위로 올리려고 해보세요. 아니 발목을 뒤로 젖히려고 해보세요.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11시 방향으로 젖혀보세요 하면 더 좋겠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 빼주시고. 근데 환자들 부탁해서 그냥 뒤로 젖히라고 이렇게 하면 안 하세요? 어떻게 알아보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장지신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내리고 발가락까지 누르면 되겠죠. 발가락 뒤로 젖히면서 발목 뒤로 젖히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되게 쉽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비골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들어 올려 보세요. 외번 하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여기 힘 들어오죠? 저항이 느껴지는 지점까지 가져갔다가 힘 줘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힘 빼주시고 새롭게 저항이 느껴지는 점에서 가져가 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정말 쉬워요. 정말 쉬운데 하다 보면 이제 귀찮아서 좀 안 하긴 한데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고요. 스트레칭 가지고는 이렇게 1분 40, 1분 뭐 45초씩 해봐봐요.
땡기 이제 잘 이완되나 이완 잘 안 되고요. 실험 결과로도 이완됐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데 MET는 효과가 이제 좀 더 지속적이고 윤현철 교수님은 뭐 이렇게 MET로 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조금 있으면 지속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지속되는 경우도 있던데 쟤네는 막 탁구리 막 이렇게 치고 나서 막 가슴 땡겨서 내외전 근육을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스트레칭을 해도 안 나서요. 내외전 근육 대응은 어떻게 하겠어요? 팔 이렇게 벌려가지고 뒤로 젖으면 스트레칭이잖아요. 이제 도서 책 그 의국에 이제 책꽂이 딱 붙잡고 몸통을 돌리면 스트레칭이겠죠. 몸통으로 당기게 한 상태에서 대응근에 저항을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 뒤로 가대. 갔었던 것 같아. 3번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통증이 한 70% 정도 줄었고 팔도 더 뒤로 갔어요. 스트레칭으로는 안 됐어요. 스트레칭 하고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전근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 이렇게 벌리시면 됩니다. 45도까지가 정상인데요. 45도 넘어가면 뭐 이상 없다고 평가하고 이제 45도 미만이면 이상하다고 평가하면 되죠. 내전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리 모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전근 힘 들어가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고 나면 지금 또 자연스럽게 가거든요. 벌려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힘 빼주시고 새롭게 저항이 느껴지는 점에서 해보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전근에 대퇴골 상부에 붙어있는 것도 있지만 박근이나 그런 근육들은 밑에까지 붙여있잖아요. 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2개의 관절을 넘어가는 근육을 그냥 투조인트 머슬이라고 보통 합니다. 무릎 구부려요. 무릎 구부린 상태에서 벌리라고 하면 돼요. 그래갖고 구분하면 되는데 굳이 박근만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만큼 환자가 많으면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두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엎드려보세요. 사두근이 이렇게 그 골반 앞쪽에서부터 무릎 앞으로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무릎 구부려. 엉덩이가 붙으면 정상인데 안 붙으면 사두근이 긴장이 되셨네요. 이렇게 한 상태부터 뒤로 펴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되게 쉬워요. 이렇게 3번 하면 되는데 사두근이 잘 안 났더라고. 그거 옛날 보고 왜 안 났을까요? 이게 대육은 NEP로 작용한 경우는 대육은을 먼저 풀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안 나왔던 것 같아. 대육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완전히 엎드려보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 이렇게 들어. 쉽죠?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이잖아. 무릎 밑으로 내리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육은이 외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을 좀 넣어줘가지고 MET를 해주면 좋죠. 회전을 넣어가지고 환자가 그러면 회전을 넣으면서 다리를 내려야 되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제자리로 가져가려고 하세요 하면 쉬워요. 그렇게 하면 쉬운데 다리 막 이렇게 크신 분을 회전을 넣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외회전이니까 이게 외회전하는 거니까 이제 스트레칭은 팔을 이제 외회전 시켜가지고 다리를 약간 외전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외회전 근육이니까 스트레칭을 하면 내외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육은 진짜 쉽죠. 한번 반드시 누워보세요. 이상근은 가로질러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약간 15도 정도를 해가지고 엉덩이 당기는 이게 검사법이기도 해요. 자,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려보세요. 이상근 쪽에 힘 들어오나요? 힘 들어가요, 이상근에? 좀 각도가 안 맞는 것 같은 다리 위치를 좀 조정하면 됩니다. 여기 벌려, 엉덩이 힘 들어가요? 네. 이상근에?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한의사인데 누가 MET를 해주려고요. 어디서 치료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한의사인지 모르고 이상근의 각도를 좀 안 맞추면 선생님 무릎 조금만 위로 더 올려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준 물리치료사는 아마 없을 겁니다. 바빠서도 안 되고 힘든 거에 비해서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혼자 할 때는 자, 한번 여기 걸터 앉아봅니다. 이 다리가 기니까 이제 친구 발이 이제 바닥에 닿는 의자에 되긴 해요. 저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나는 다 안 닿는데 발을 여기다 걸쳐보세요. 좀 편안하게 달 수 있는 높이의 의자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숙여보세요. 숙이면 당겨지는 엉덩이 근육 있어요? 네.
그게 이상근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상근 스트레칭이에요. 이거는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혼자서 MBTI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무릎으로 손바닥을 받쳐보세요. 손바닥으로 무릎 받치시고 무릎으로 손바닥을 누르세요 하면은 손바닥으로 올리시는 분이 있는데 무릎으로 손바닥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엉덩이 힘 들어가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 내쉬시고 자, 무릎으로 손바닥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 내쉬시고 무릎으로 누르세요 하면은 이상근 긴장된 부분들은 정말 쑥쑥쑥쑥 잘 내려가고 그래요. 이건 제가 개발한 겁니다. 농담이고요. 자, 누워보시고요. 대두는 건 어떻게 붙어있어요? 대두는 건 청골, 장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대퇴골 뒷면으로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제 촉진 스트레칭이라는 책이 보면 여기서 촉진은 손으로 만드는 촉진이 아니고 촉진시키다 할 때 촉진입니다. 패시리에이트라는 단어 촉진이에요. 이런 책 볼 때 촉진이란 단어 이게 이 촉진 터치 아니고 그 촉진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처음에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 뭐만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읽은 수련생들도 좀 난해하다고 그러긴 하거든요. 근데 나 진짜 기법 입학으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경사지게 있으니까 촉진 스트레칭 책에는 이렇게 가슴까지 당겨가지고 무릎 내리세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 힘 들어가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무릎을 펴려고 하는 힘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시면 돼요. 자, 다리 제자리로 내려가세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 이제 힘이 잘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되면 반대쪽 가슴 쪽으로 당기면 더 스트레칭이 잘 돼서 정확하게 대둔근이 되겠죠. 정확하게 하면 더 효과가 좋겠지만 그렇게도 효과가 나요. 정확하게 하면 이제 근육으로 한데 이제 나중에 관절 MBT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앉아보세요. 팔이 90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90도까지밖에 안 올라. 그러면 이제 극상근 이제 스트레칭 한다 하면은 극상근 이렇게 있잖아요. 스트레칭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는 게 당겨지겠죠. 상완골 위쪽까지 붙어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팔꿈치를 저쪽으로 가져가 보세요. 어깨에 힘을 주면서 가져가 보세요. 어깨에 힘 들어가요. 가지고 이제 13고 좀 더 당겨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좀 더 당겨진 시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하시면 극상근 스트레칭인데 뭐 이렇게 여기까지밖에 안 될 때 극상근 문제일 수도 있고 여기 밑에 있는 근육이 당겨서도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이제 올려가지고 저항이 느껴진 점에서 손 내리려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면 혹은 위로 올리려고 힘을 줘도 돼요. MBT 기법 중에 이제 이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더 올라가요. 그럼 내리려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빼주시고 저항이 느껴지면 내리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해주시면요 당연히 거의 다 좋아져요. 이게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지금까지 MBT랑 뭐 전사각근 익힌 뒤로 당연히 호전 없었던 경우는요 하나 있었어요. 전사각근이 너무 뻗었나봐. 오래 가시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했을 때는 확 좋아졌어요. 그때서야 이제 전사각근이 좀 부러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전사각근에 의한 경우로 익히고 난 다음에 제가 MBT까지 해서 아무튼 3회 이내에 또 한 명 있고 정말 안 나는 사람이 있었고 이내에 안 나는 케이스는 정말 한 케이스 두 번째부터라도 효과가 났어요. 이거는 제 경험은 그런데 여러분 너무 뻗신 분들 올 수도 있겠죠. 거의 다 저는 그렇습니다. 삼각근은 이제 스트레칭을 하려면 팔이 여기 갈비뼈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최선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항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워보겠습니다. 복직근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자를 고개를 시켜가지고 하기 힘들겠죠. 이렇게 짐볼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몸통 잡고 일어나려고 하면 환자가 참 좋아하겠네. 복직근은 거기에 없어요. 근데 복직근을 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퇴근막장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대둔근 이렇게
대퇴근막 장근 이렇게 해서 대퇴근막 장근이 이제 여기 장경인대로 연결돼서 무릎 바깥쪽 여기로 거짓 스티커 컬로 붙어 있죠. 그 발음 맞는지 모르겠네요. Y자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퇴근막 장근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벽 보고 옆으로 한번 누워보세요. 침대에 좀 더 최대한 뒤로 와보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릎을 좀 더 구부리면 좀 좋긴 한데 언제 구부리고 있어요? 펴서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뒤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야 최대한 스트레칭 했죠. 자, 위로 올리려고 해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 빼주시고 올리려고 해보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가지고 3번 하시면 되고요. 쉽죠? 중둔근도 이렇게 하면 이제 소둔근이랑 중둔근도 대략적으로 될 수 있겠죠. 반드시 한번 누워보세요. 대퇴근막 장근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상근이 긴장돼서 NEP로 작용한 경우는, 그러니까 대퇴근막 장근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은 먼저 풀고 하는 게 좋겠죠. 대등근도 이상은 먼저 풀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냥 그 책에 보면은 밑에 순서대로 이렇게 MET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NEP 개념이 있다면 반드시 전사근, 그 다음에 대역은, 그 다음에 이제 이상근을 먼저 풀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거예요. 누워서 하는 방법은 정확하진 않아요. 자, 무릎 한번 구부려 보시고 이렇게 넘겨서 저항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제자리로 가져가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 옆에 힘 들어가죠. 어디를 여기를 제자리로 가져가죠. 여기 힘 들어가죠. 이제 시술자가 환자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이제 촉진을 하면서 이제 MAT를 해주면 아, 힘이 들어가고 있네요. 이게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참 쉽죠?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자, 복사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복사근 주 동작이 뭐예요? 회전이잖아요, 회전. 이게 내복사근이고 이게 외복사근입니다. 외복사근이 밖에 있고 당연히 이제 내복사근 안에 있고 외복사근이 이렇게 있는데, 외우기 쉬우려면 이제 칼집에 칼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칼을 집어넣진 않잖아요. 이렇게 내복사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13mm 한번 앉아보세요. 한쪽 내복사근이 긴장이 되면 한쪽 내복사근이 긴장될 때 반대쪽 외복사근 긴장이 되겠죠. 같이 보통 회전할 때 반대되기 아닌가? 돌려요. 저항이 느껴지는 점에서 제자리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주시고 제자리로 가져가려고 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더 쉬워. 근데 이제 하기 전까지가 막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막상 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다리 한번 쭉 뻗어보시고요. 이제 대퇴이두근 쪽 지주 근육 한번 해볼게요. 이상 허리 아파요? 숙여보세요. 어디가 당겨요? 오금이 당겨요. 이게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이게 많이 안 되시는데 허리 근육이 당기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허벅지가 당기시는 분도 종아리 근육이 당기는 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 뒤로 젖히려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 내쉬시고요. 이렇게 하면 허리 근육이 힘들어졌죠? 네. 이렇게 하면 허리 길이근 MAT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상태에서 저항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무릎을 잡고 무릎을 구부리려고 해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 내쉬시면서 숙여보세요. 최대한 무릎을 한번 눌러보시죠. 자, 무릎 구부리려고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 내쉬시고 최대한 숙여보세요. 무릎 구부리려고 해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숨 내쉬시고 최대한 숙인 거예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무릎 구부리려고 해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 내쉬시고요. 최대한 숙여보세요. 조금씩 더 내려가져요. 네. 자,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려고 해보세요. 나 가운 살려주려고 일부러 숙이는 건 아니죠? 막 느낌 줘가면서 더 숙여보세요. 숙일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면 제자리 했다가 너무 뻣뻣한데 최대한 숙여보세요. 아까보다 더 내려가죠? 이렇게 오가 나와야 이제 박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도 이러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다리 뻣뻣해가지고 안 숙여지던 사람들 바로 내가 이거 해서 효과 안 본 사람은 정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아는 원장 형님들한테 알려줬을 때도 오 이렇게 나온 거 다른 곳에도 다 그래. 근데 여기는
대부분 뻣뻣하니까 이렇게 이제 효과가 보이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MT 하면 좋네요. 막 그런 거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한데 종아리가 당기시는 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렇게 발바닥으로 이렇게 누르라고 해야겠죠. 종아리 근육 풀어주면 돼요. 그냥 허리 근육 MT는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만 이게 다리 쭉 뻗고 하면 대퇴 이두근 때문에 이렇게 이것 때문인지 이것 때문인지 환자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구분하면 되겠어요? 앉은 상태에서 MT 할 때는 대퇴 이두근은 이제 투 조인트 머슬이잖아요. 잘 구부려 보래. 구부리면 숙여보세요. 얘 때문에 안 숙여지는 경우 배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뻣뻣하신 분들은 허리가 이게 굴곡이 돼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빳빳하지. 안 굴. 결혼하기 전에 좀 어떻게 좀. 자, 반드시 한번 누워보시고. 길이 끈 MT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육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는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앞으로. 잠깐만 헷갈리네.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숙여도 되고 벽보감을 옆으로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이 되잖아요. 자, 어깨를 뒤로 밀어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하는 방법은 루이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저항이 느껴진 점에서 어깨 뒤로 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길이끝 내밀치고. 자, 반대로 이렇게 해보세요. 어깨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거는 복직근이나 복사근이나 장요근 MT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장요근은 아주 팽팽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니겠죠. SI 꼭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방법 있죠. 누워보세요. 무릎을 깍지를 껴보세요. 이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거 같긴 한데 이렇게 무릎 깍지 껴보세요. 무릎 깍지 이렇게 해서 엉덩이에 손 넣어가지고 엉덩이 밑으로 눌러보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빼주시고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힘 빼주시고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힘들겠죠? 손을 점점 밑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받치기만 하면 됩니다. 저항이 느껴진 지점에서 힘만 주면 되니까. 아까 이제 내전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걸렸는데 힘들잖아요. 그냥 여기 서 계세요. 네, 다리로 받쳐주시면 돼요. 이제 당겨진 지점에서 저항만 주면 돼요. 밀 필요 없습니다. 자, 한번 일어서셔가지고 다리 쭉 뻗고 다시 한번 숙여보세요. 가만히 필요 없네.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